역시 Fit for Life, A New Beginning이라고 하는 원어책이 한국에는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 자연위상 내추럴 하이진의 대가이신 이 하비 다이아몬드 박사의 나는 질병 없이 살기로 했다에 있는 질병의 이제 4번째 단계부터 이제 3단계까지 여러분이 계속 무시했어요. 첫 번째 에너베이션, 에너지가 베이션 비어있는 고갈 상태를 무시하시면, 그래서 식욕 부진이 왔는데 여러분들이 아유 입맛이 없으니까 약국에서 식욕 촉진제를 계속 사서 드시면 사실은 식욕부진 상태는 빨리 먹는데 소화시키는데 에너지를 다 쓰지 말고 치료 에너지로 전환하세요 라는 사인인데, 이걸 무시하시면 두 번째 어떤 단계로 간다? 예, 턱심이야. 이 몸에 독이 꽉 차는 상태가 와요. 그러면 이 독혈증 상태가 되면 해독을 해야 되는데, 잘 쉬면서 관장을 하면서 독소를 잘 빼내야 되는데, 자꾸 여러분들이 거의 이 고열 증세를 무시하고 자꾸 해열제나 아스피린이나 타이레놀로 진정시켜 놓으면 3단계로 가서 과민 반응이 와요. 그래서 첫 번째 대표적인 과민 증세인 설사 증세가 오기도 하고, 두 번째 두드레기처럼 피부에 알러지 리액션이 올 때, 그때 여러분들이 항히스타민제로 연고를 발라서 억제시키면 되겠죠? 그 단계를 계속 무시하시고 히스타민제나 스테로이드 계열을 쓰면 이제 질병의 4단계가 진행이 됩니다. 자, 건강의 적신호를 알리는 흔한 이 증세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큰일이라면 바로 이런 상태가 되는 거죠. 4단계가 바로 인플라메이션, 염증이 꽉 차는 상태가 됩니다. 자, 이 염증이라는 것은 우리 몸의 독소를 제거해서 몸을 다시 원상태로 회복시키려는 이 우리 몸 스스로 치료하는 자가치료의 가장 강력한 증거물입니다. 그래서 염증이 있는 상태에 가장 뚜렷한 증상은 뭐냐면 통증이 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몸에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세요? 일단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부터 드셔야 되겠죠. 이게 맞는 것 같으세요? 틀리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이 예 틀려요 하고 이제는 확신 있게 말씀하시네요. 그래서 우리 여기 스태프들이요, 가끔 환우분들이 아프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냐면 막 이제 사무실로 와갖고 지금 아이고 101호 환자가 아프대요, 진통제 없어요, 진통제 막 이러시면서 스태프들이 오시는데, 통증은 몸이 살아나는 기전이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통증은 몸이 살아나는 기전이다. 그래서 어느 대학병원에 무슨 약국이 있어요. 뭐뭐뭐 세 글자 약국이 있는데, 거기에 약사분이 꼭두새벽에 6시에 여기로 오셨어요. 유튜브를 계속 듣다가 어느 의료기관에서 환자들에게 진짜로 생명을 제대로 이야기하나, 누가 제대로 말하고 있나 듣다가, 죄송합니다, 이거 제 자랑이 아니고 저희 강의를 듣게 되셨대요. 그러다가 여기 진짜구나. 이분은요, 병원에서 유방암 환자가, 대학병원이니까 앞에 유방암 환자가 이제 타모xi펜을 이렇게 이제 처방받아서 오면 이 약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대요. 타모xi펜이 당신의 유방암을 억제시켜 주는 것 같아요? 라고 이 환자에게 양심적인 발언을 해갖고 이 병원에 불려갔어요. 이 약사가. 당신 도대체 우리하고 협력해서 일을 하려고 하는 거냐? 이래서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시는데 바른 소리를 많이 하세요. 그래서 환우분들이 그분을 통해서 여러분이 여기 오셨어요. 그래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는데, 통증은 뭐냐면 그때 그분이 오셨을 때 한 할머님이 이제 뭐 위, 간, 뭐 신장, 뭐 이미 온 몸에 악약질 카케시아 사이클로 온 몸에 독이 다 퍼져 있었어요. 거기다 이제 항암 방사선을 또 너무 많이 하셔서 정말 이제 오실 때는 통증 때문에 거의 진통제로 사실 정도였어요. 그래서 오신 지 한 3일째 되었나 그때인데, 이 할머님이 마침 제가 이 강의를 했어요. 그걸 들으신 뒤라 진통제를 어떻게든 안 써보려고 노력하셨는데 온몸에 이미 약물 중독이 너무 심한 상태예요. 그래갖고 막 죽으려고 하고 이제 방에서 막 수침질 하시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 하실 때 이 약사분이 그 방을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통증 지금 이거 살아나는 거예요. 아프다고 우시면 안 돼요. 이분은 이제 너무 확신을 가지고 이 환자분에게 이제 이게 죄송하지만 약간 호통치듯이 말씀하셨어요. 이분은 이해를 하시고 계셨지만 서운했던 거예요, 환자가. 그래갖고 엉엉 울었던 그 기억이 나네요. 그래서 이 약사분이 환우분들한테 계속 통증이 있는 건 몸이 살아난다는 기전이에요. 절대 잊지 마시고 여러분 통증 있다고 자꾸 진통제 드시면 안 됩니다. 라고 우리 환우분들에게 여러 번 얘기했던 게 지금 제가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절대로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자, 염증 단계, 4단계 가장 염증이 있다? 이것이 치료된다? 가장 확실한 증거는 뭐냐면 통증이 있다는 거예요. 통증은 두 가지 기준으로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건강식을 하고 해독을 하면서 오는 통증은 몸이 살아나는 기전이나 여러분이 몸이 아픈 상태에서 계속 이 신호를 무시하고 계속적으로 좋지 않은 라이프 스타일을 계속 고집하실 때 오는 통증은 몸이 안 좋아지는 통증입니다. 자, 통증의 두 가지 이 단계를 이해하셔야 돼요. 여전히 여러분들이 나쁜 식습관을 그대로 고수하시면서 오시는 통증은 몸이 그래도 이제 살아나려고 발악을 하는 거죠. 주인님 제발 저 좀 살려주세요. 더 이상 이렇게 좋지 않은 습관으로 나를 좀 괴롭히지 말아주세요. 라는 신호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오셔서 해독을 하고 몸에 좋은 천연치료제들을 쓰시면서 여러분들이 이제 몸을 보호하실 때 오는 통증은 몸이 살아나는 기전이라는 걸 절대 잊지 마세요. 자, 여기 보니까 통증이란 계속해서 그렇게 살지 마세요 라는 몸의 명령이라는 거예요. 자, 통증은 나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는 좋은 기능입니다. 아셨죠? 통증이 있다고 자꾸 약국에 가고 병원에 가셔서 진통제로 자꾸 해결하시려고 하는 습관은 여러분의 몸을 5단계로 질병의 중증 상태로 인도하는 과정이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아셨죠? 자, 통증은 우리 몸을 보호해주고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위험으로부터 구해주는 가장 효과적인 사이렌이라는 거예요. 자, 통증이 오니까 사이렌 부셔야 되겠죠? 시끄러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오신 겁니다. 예, 통증이 올 때 그걸 무시하고 계속 그렇게 살지 말라는 사인을 무시하고 자꾸 사이렌을 부시니까 불이 나버린 거예요, 몸에. 자, 통증이 장기적으로 계속된다는 것은 몸이 젖먹던 힘까지 동원해서 우리 몸 스스로 자가치료를 한다는 강력한 증거이고 더 심각하게 발전될지 모르는 심각한 독성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서 우리 몸이 아주 안간힘을 발악을 하고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해독식 할 때 많은 암 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암세포가 그냥 안 나간다. 발악을 하고 싸우다가 나간대요. 그래서 암세포가 안 나가려고 발악을 할 동안 정상세포도 이 암세포하고 앉으려고 발악을 하면서 젖먹던 힘까지 딱 동원해가지고 살아나려고 하는 것이 무슨 기전이냐면 통증 기전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예, 이제 눈물이 그렁그렁해. 예, 처음에 통증 때문에 계속 항암제를 계속 드시고 오셔가지고 항암제를 부작용을 다 들으시면서 이 항암제를 끌었더니 통증 때문에 얼마나 우리 지난달에 고생했는지 몰라요. 울죠. 진통제를 쓰시다가 암 환자가 몰핀 계열의 진통제를 쓰다가 끊을 때 그게 참 얼마나 젖먹던 힘까지 다 동원해서 싸워야 돼요. 그래서 방에 가보면 혼자 울고 있다고 우리 인정 많은 우리 장군님, 황 여사님이 통증 있는 사람만 보면 그냥 자기가 난리가 나. 혼자서 그렇게 울고 계셨는데 지금은 여러분 보세요. 통증 없어지셨잖아요. 약 안 드셔도, 항암제 안 드셔도.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통증이 우리 몸이 살아나려고 발악을 할 때 우리 몸 정상세포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여러분 자꾸 암세포에게 이 손을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내 몸은 죽어도 살아나려고 발악을 하는데 여러분 내 몸이 죽어도 살아나려는 걸 자꾸 방해하신다는 거예요. 뭘로? 진통제로. 통증은 우리 몸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려는 독소 청소의 증상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통증은 무슨 증상이다? 예, 독소 청소의 증상이라는 사실을 절대로 잊지 마시고 통증이 있다고 내 몸이 나빠지나? 빨리 진통제 먹어야지? 아니요. 잊지 마세요. 자, 대부분의 사람들은 통증이란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대량의 약물을 사용해서 진정시켜야 하는 줄로 믿고 있어요.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우리 스태프들도 이제 오신 분들은 잘 몰라요. 그래서 환자가 통증이 있으면 무조건 빨리 진통제 줘야 되는 줄 알아요. 특별히 보호자들이 지금 제 아내가 통증을 너무너무 호소하는데 저 병원 좀 갔다 올게요. 119 빨리 불러주시면 안 돼요? 다들 이러신단 말이에요. 자, 우리 몸이 독소 청소의 증상 중에 하나가 통증 기전입니다. 그래서 통증이라는 건강을 공격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빨리 진통제를 먹으라고 하는 사인이 아니라 통증은 우리에게 주는 경고음이에요. 약물은 결코 질병의 원인을 제거할 수 없고 단지 증세를 억제시켜줄 뿐이에요. 근데 많은 분들이 통증이 오면 어떻게 하냐면 화조 경보기가 시끄럽다고 경보기를 부셔버리면 건물은 화재로 다 타버리고 마는 것처럼
통증이라는 위험 경고음을 자꾸 무시하고 약물로 계속 여러분이 화재 경보기를 때려 부시면 이 집은 불이 나버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몸의 독성 수치는 점점 더 올라간다는 거예요. 자, 요거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이거를 모르는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100명 중에 99.9명은 통증이 오면 진통제를 먹어야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예, 통증이 오면 빨리 억제시켜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까지 진행이 된 겁니다. 우리 애들 감기 기운 조금 있으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요? 빨리 약국 가서 타이레놀 사와가지고 타이레놀 먹이고, 예, 그렇게 해서 우리 아이가 열이 떨어지면 건강해진 줄로 믿고 계시잖아요. 근데 참 이거 죄송한 표현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약을 거의 안 먹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이 고등학교 때 제 병원에서 미국 갈 때 엑스레이를 찍잖아요. 보니까 이 결핵이 지나간 적이 있었어요.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때 제가 너무 감기가 심했는데 약을 안 먹고 기침을 조금 오래 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아마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병원 생활하면서 그제서야 이제 제가 알았어요. 저는 약을 거의 안 먹고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래도 지금 아주 건강하게 이 레디오팩하고 루센트한 부분이 이제는 굉장히 건강하게 회복이 됐지만 이런 경우에도 너무 부지런하게 발빠르게 우리 아이가 열만 조금만 나도 해열제로 진통제로 이렇게 케어하시는 엄마들은 이 부분에 있어서 생각을 다시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네안데르탈인 아니라 코페르니쿠스적 사고의 전환이 있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요, 요 단계에서 이제 여러 가지 증세가 와요. 예. 림퍼디나이티스라고 하는 림프염. 자, 의학용어로 염증 인플라메이션에 꼭 아이티스라고 붙어요. 전미사가 붙습니다. 어떤 장소에 염증이 생길 때 전미사가 붙어요. 예를 들면 맹장에 염증이 생긴다. 영어를 보시면 더 빨리 이해가 돼요. appendicitis. 맹장에 염증이 있다. 아이티스가 붙어요. 간에 염증이 있다. 헤파타이티스. 아이티스가 붙어요. 간에 염증이 생겼네. 자, 신장에 염증이 있다. 신장에 네플라이티스, 아이티스가 붙어요. 관절에 염증이 생겼어요. 알뜰라이티스, 관절에 염증이 생겼다는 얘기고, 대장에 염증이 있어요. 콜론에 콜라이티스 해서 염증이 각 부위마다 간에 붙었으면 간염, 신장에 붙었으면 신장의 염, 관절에 붙어 있으면 관절의 염증, 대장에 붙어 있으면 대장의 염증. 자, 이 염증이 있을 때, 그리고 특별히 림프노드에, 림프절에, 림프주머니에, 특별히 난소나 또는 자궁을 절제하신 분들이 림프절이 퉁퉁 서해부나 애과 쪽에, 서해부 쪽에 유방암이 유방 수술하실 때, 유방 섹션 하실 때 되게 림프를 같이 자르죠. 자궁암, 남소암 환자들이 자궁을 절제하거나 난소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해요. 그래서 이 림프노드에 염증이 잘 생겨요. 그게 재발되고 전이되고 염증 상태가 심해지면. 그래서 보시면 림프 주머니에 염증이 생기면 이 크기가 커지고 이 텐들 아주 부들부들 야들야들해지면서 림퍼디나이티스라고 하는 림프선에 염증이 생기는 거예요. 자, 이럴 때는 어떻게 하려는 사인인지 보세요. 여기 보시니까. 자, 암 환자들이요. 특별히 유방암 환자들이 유방 절제할 때 림프를 같이 절제하죠. 그래서 이제 재발되고 전이 되시는 분들을 보면 꼭 사인이 뭐가 오냐면 애과 쪽에 이렇게 림프 연결되어 있는 부위가 부어 올라요. 림프절이 부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난소나 자궁암 환자들이 절제하고 난 다음에 상태가 악화가 되면 이 림프 부종이 와요. 서해부 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림프선이나 림프절이 붓는 현상은 인체의 가장 명확한 경고음이에요. 독소가 오랫동안 몸에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면서 우리 몸을 빨리 이 독소를 없애라고 청소하고 있다는 뜻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지금 유방암에서 절제하고 림프 부종이 있어서 림프전이 됐거나 자궁이나 난소를 절제하시고 림프 부종이 있는 분들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오랫동안 독소가 계속적으로 장기 체류하고 있기 때문에 빨리 독소를 빼내기 위해서 림프절을 어디로 빠져나갈지 몰라서 얘가 퉁퉁 부어오르고 있는 중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는 빠른 사인이 마치 패스트 사인처럼, 패스트 뭔지 아시죠? 뇌졸중이 오고 뇌경색이 올 때 FAST를 잊지 마세요. 뇌졸중 뇌경색이 뭐죠? 패스트, 페이스, 얼굴이 마비가 와. A, 암, 팔이 잘 안 올라가. S, 스피치가 어눌해져. T, 적시 타임. 잊지 말고 뭘 해야 되냐면 그때 뭐 해야 돼요? 독소를 가장 빨리 청소할 수 있는 방법.
빨리 청소부터 하셔야 돼요. 해독부터. 그래서 333 하시는 거예요. 하셨죠? 왜 그래서 림프 부종 있는 분들에게 빨리 333을 계속 로테이션 하시는지 이제 아시겠습니까? 계속 그 사이클로. 빨리 림프 부종이 있다는 것은 독소가 오랫동안 지금 장기 체류하고 있으니까 빨리 독소를 빼내세요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29년 동안 중환자들을 보니까 림프 부종이 심하게 오는 분들의 333로 빨리 해독식을 시키니까 엄청나게 빨리 가라앉아요. 그래서 여기 101호 앞에, 102호 앞에 쥐똥나무 여기 하나 있는 거 보이세요? 이제 간호사의 아버님이 이제 뇌졸중기가 와요. 그래서 말이 점점 어눌해지시고 막 그런 사인이 오니까 며느님이 아버님을 빨리 보낸 거예요. 패스트 사인을 적시에 캐치한 겁니다. 그래서 타임 맨 마지막에 패스트 FAST 그 타임을 잘 맞춰서 해독식을 하러 오셨어요. 그래서 몰래 이분이 커피를 하도 좋아하셔서 할아버지가 이 두 번째 장롱 서랍에다 커피를 두고 맨날 드셨는데 중풍 증세가 오기 시작하니까 막 이게 떨려가지고 매일 커피를 쏟 드셨어요. 근데 오자마자 333을 몇 번을 시켰더니 그 다음에 이제 멀쩡해지셔가지고 커피를 안 쏟 드시고 그 증세가 없어져서 한 달 보름 정도 계셨는데 몸이 너무 좋아지셨어요. 마치 파킨스 시작되듯이 이렇게 몸이 둔해지시더라고요. 그러다가 이제 또렷또렷해지시고 이제 그 혈관이 막혀가는 게 이제 중지하면서 그래서 이분이 너무 감사하다고 한 2달 정도 더 계시다 가시면서 여기 101호에 쥐똥나무 심어 놓으신 거예요. 자, 패스트 사인처럼 여러분들이 림프 부종이 있을 때 뭘 이해해라? 아, 우리 몸이 지금 독소가 현저하게 오랫동안 장기 체류하고 있구나. 그럼 빨리 독소를 빼내라는 신호. 이거 절대 무시하시면 안 됩니다. 림프 부종은 무슨 신호인지 이제 아시겠죠? 무슨 부종이에요? 무슨 사인이에요? 빨리 독소 청소하라는 사인입니다. 아셨죠? 저만 말똥말똥 원망스럽게 쳐다보시면 어쩌는 거예요. 이거 절대로 잊지 마세요. 제가 여기 있다 보면 얼마나 많은 분들이 유방암 절제 수술하셔가지고 림프 부종, 림프로 전이돼서 오신 분들 상당히 많아요. 자궁 절제하고 난소 절제하신 분들 림프 부종으로 서해부가 꽉 이렇게 부풀어 갖고요. 바지도 못 입어요. 치마로 이렇게 가리고 오신 분들 많아요. 근데 병원에서 아무리 그 처방약을 받아도 그때뿐이고 계속 재발돼요. 그때는 여러분이 가장 쉽게, 가장 건강하게, 가장 안전하게 하실 수 있는 방법이 뭔지 아시겠죠? 몸의 신호를 더 이상 괴롭히지 마시라고요. 교란시키지 말고 어떻게 하라? 빨리 독소를 제거해라. 그래서 여러분들이 쉽게 독소 제거하는 방법 아시죠 이제? 자, 그 다음에 피부에 과민 증상이 생기면 피부에도 염증이 생길 때 더마타이티스, 아이티스가 계속 붙어있는 부위마다 염증이 생기는 거 보셨죠? 자, 그러면 내 간에 헤파타이티스, 아이티스가 붙었으면 어떻게 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돼요? 간에 염증이 생겼다. 어떻게 해야 돼요? 간 해독해야 돼요. 신장에 네플라이티스. 어떻게 해야 돼요? 신장에 염증이 있으면 이 아이티스 떼버리려면, 염증 떼버리려면 어떻게 하시면 돼? 약 드시면 되지? 뭐 하시면 돼요? 근본적인 레디칼 리미션으로 가시려면 해독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장에 염증 생겼어. 잘라내면 되죠? 어떻게 하면 돼요? 콜라이티스 떼버리려면 해독하라는 사인이에요. 림포디나이티스, 림프에 염증이 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오랫동안 독소가 체류하고 있구나. 뭐 해야 돼요? 빨리 독소를 해독하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제? 제가 왜 이렇게 애간장에 놓고 속이 타는지 아시겠어요? 계속 재발되고 전이 돼서 오셔. 애간장에 녹아요 제가 애간장에. 그래서 어쨌든 제가 환우분들 상담할 때요. 기도합니다. 너무너무 안쓰러우면 그 초등학생부터 3살부터 초등학교 1학년까지 아기가 셋 있는 간호사가 왔었어요. 문모모라고. 남편이 맨날 제 바지 붙잡고 맨날 울어요. 우리 와이프 살려달라고. 이미 체중이 30kg에 말기 중에 말기에 악액질, 카케시아 사이클 온몸에 독소가 다 와서 혼수 상태가 막 와요. 얼마나 제가 애간장에 녹겠어요. 그렇게 되기 전에 여러분 건강하실 때 이 건강의 지혜를 잘 캐치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제가 왜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맨날 그냥 잔소리해야 되고 하는지 아시겠죠? 이래서 그래요. 요새 너무나 안타까워서. 자, 습진, 건선, 루푸스 타입의 증상들도 심각한 피부염의 일종이라는 거예요. 자가면역 질환도 여러분 식단으로 고칠 수 있을까요? 고칠 수 있습니다. 자가면역 질환도 이 잘못된 라이프 스타일 때문이에요. 이 모든 신호들, 이 뭐 덜마타이티스고 뭐 헤파타이티스고 다 뭐냐면 우리 몸이 복구 시스템을 가동해서 피부를 통해서 독소를 빨리 몸 밖으로 배출해 주세요 하는 사인이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고 계속 염증약으로 눌러대니까
그 다음 5단계로 가는 거예요. 자, 이때 대부분의 해독을 하려는 시도보다 더마타이티스 있어요. 피부에 염증 있어요. 아까 대부분 뭐라 그랬어요? 피부과 가요. 스테로이드, 예, 항히스타민제로 억제해요. 그래서 여기까지 오신 거예요. 해독을 하려는 시도보다 약물로 증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독소를 청소하려는 노력이 약 때문에 방해를 받아요. 누가 지금 내 몸을 더 괴롭히고 있는 거예요? 약이 없던 시절이 더 좋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60년대, 40년대가 더 좋았다는 거예요. 예, 독소의 양이 약물 독소까지 합쳐서 독소만 제거해주면 되는데 약물 독소까지 같이 없애야 돼. 그래서 암 환자가 암 때문에 돌아가시는 게 아니라 항암제 때문에. 예, 암하고도 싸워야 되고 항암제하고도 싸워야 돼. 그래서 2배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요새 현명한 친구들은 참 아이러니하죠. 예, 의사는 수술하지 않는다는 속담처럼 의사 간호사들은 수술을 항암을 거의 안 하고 와요. 그래서 일본에 아시잖아요. 곤도마키토 의사 같은 이런 양심적인 의사들이 쓴 책에 보면 항암제로 살해당하다라는 책의 제목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270명의 암 수술 전문가들에게 물어봤습니다. 당신이나 당신의 가족이 암에 노출되었다면 수술, 항암, 방사선의 3대 대중요법을 하시겠습니까? 자, 대답이 어떻게 나왔을 것 같으세요? 몇 명이나 아니요 나왔을까요? 271명 중에 1명 빼고 모두가 다 수술, 항암, 방사선은 안 합니다. 딱 한 분만 위험할 때 수술까지만 하겠습니다. 항암과 방사선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아휴, 저 또 미움받겠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림프 부종이 있거나 피부에 염증이 있을 때 그럴 때 염증 상태는 빨리 해독하라는 사인이기 때문에 약물로 증세를 억제하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독소를 청소하기 위해서 애쓰시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독소의 양에다가 약물 독소까지 합쳐져서 감당할 수 없는 질병의 다음 단계로 넘어간다는 겁니다. 자, 4단계는 7단계 중에서 아주 중요한, 인플라메이션은 가장 중요한 단계예요. 더마타이티스, 헤파타이티스, 네프라이티스, 굉장히 중요한 단계라는 거예요. 이때 ITS를, 염증을 떼어내는 방법은 약물로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하는 단계다? 해독하라는 신호라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예. 그래서 건강을 완전히 회복하는 상태로 갈 것인가? 아니면 치명적인 질병의 다음 단계로 더 깊이 빠질 것인가? 요것을 좌지우지하는 단계가 바로 요 4단계라는 거예요. 요걸 통과하면 어떠셔서 여러분들이 7단계로 지금 오신 거예요. 아셨죠? 자, 그 다음 단계 5단계 궤양입니다. 자, 이 얼서 상태가 와요. 자, 피부나 점막이 얼어서 상처가 난 상태를 이제 궤양이라고 합니다. 세포와 조직의 상당 부분이 아주 오랫동안 독소의 공격을 받아서 파괴되었을 경우에 나타나고 또 이 조직들이 신경세포를 계속 찌륵찌륵 건드리기 때문에 아주 심하게 고통을 호소할 때가 많아요. 자, 그럼 이 궤양 단계는 위궤양, 12지장궤양, 예, 그래서 위산이 분비돼서 떼굴떼굴 굴르듯이 이런 단계가 올 때는 어떤 증세들이 있냐? 첫째, 신체 내부에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바로 스토막 얼서라고 하는 위궤양이 와요. 그러면 위 점막에 생긴 손상이 번져서 근육층까지 헐어버려요. 그래서 위궤양, 또 12지장궤양, 장상피화생 환자분들은 조금만 산도가 높은 이 음식이 들어가도 뒤집어지잖아요. 속이 막 떼굴떼굴 구르시죠? 막 위산이 막 분비돼가지고 떼굴떼굴 굴르듯이. 이게 바로 이제 궤양의 단계라는 겁니다. 첫 번째, 내장, 신체 내부에서 발생하는 대표적인 궤양이 바로 위궤양이야. 근데 또 여러분들이 이때 또 뭘 먹어요? 스님 막 뒤집어지니까 제산제로 빨리 억제시켜. 그러니까 점점 더 심해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차라리 그럴 때 여러분들이 이게 뭡니까? 중화제 같은 이 숟가루 같은 걸로 빨리 진정을 시키거나 이렇게 하시면 차라리 도움을 받으실 텐데 미네랄을 드시면서 하거나 이럴 때는 궤양 상태가 심할 때는 자극적인 음식이 들어가면 안 되죠. 산도가 너무 높은 음식을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그 점막 조직을 보호할 수 있는 마나, 양배추 이런 걸로 드시면서 자꾸 궤양을 완화시키는 이유가 그래서 그렇습니다. 십자가 채소에는 점막을 보호하는 그 음식들이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되게 마 드시면서 가라앉히시잖아요. 또는 차콜, 숟가루를 드시면서 억제시키잖아요. 예, 점막을 다 이렇게 도포하잖아요. 한번 쫙 암포제름처럼 이렇게 도포해버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두 번째, 신체 외부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궤양이 바로 이제 구내염 같은 이런 증세가 오는 거예요. 예. 그리고 팔이나 다리에 진물이 흐르는 궤양이 발생하기도 하고, 이때 우리 몸은 궤양을 이용해서 독소를 몸 밖으로 빨리 배출하기 위해서 노력하는데
약물을 자꾸 사용하니까 그 다음 무시무시한 다음 단계가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